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삼성그룹을 뒤에서 든든히 서포트하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 SDS를 공부해보려 합니다. 진짜 삼성 SDI랑 삼성 SDS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이 기업. 뭔가 삼성 SDS 이름을 들으면 반도체 같은 걸 만들 것 같지만 하는 일은 완전 딴판인 이 기업. 가끔 들려오는 삼성일가 지배구조 이슈에 등장하는 이 기업. 깔끔하게 한번 오늘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 SDS를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이렇게 삼성을 치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죠. 삼성화재, 제약, 전자, SDI, 전기, 중공업, 증권, 엔지니어링, 물산, 카드, 생명 등등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 저는 헷갈렸던 기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성 SDI, 하나는 삼성 SDS 이 두 개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삼성 SDI는 영어로 적혀있고 삼성 SDS는 한글로 적어놓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배려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 SDS를 공부한다는 점. 자, 그래서 삼성 SDI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오늘 확실히 구분을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배터리입니다. 정말 지금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항상 같이 나오는 기업은 삼성 SDI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은 삼성 SDI를 보시면 이게 뭔가 리처럼 생기지 않나요? 배터리를 이렇게 D를 이렇게 적으면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삼성 SDI가 배터리인 건 알았어. 자, 그럼 삼성 SDS가 뭔데? 바로 시작하시죠. 자, 섹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 SDS가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한 18만원 정도에 위치했던 주가가 한순간에 22만원까지 거의 20% 이상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는 건지 하락세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개요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동사는 1985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동사의 사업은 IT 서비스, 물류, BPO 부분,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 클라우드, ITO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IT 서비스 산업은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서 통신 서비스 산업과 함께 지식 정보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뭔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삼성그룹 전산실, 삼성그룹 총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풀어서 하자면 IT와 물류를 이용해서 삼성그룹 전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동령 암호 기술 전 세계가 인정. 삼성 SDS 동령 암호 기술 세계 보안 경쟁 대회에서 1등. 삼성판 오토에버 될까? 삼성 SDS 하루세 14% 급등. 1년 만에 20만원대. 아까 급등한 거 보셨죠? 삼성 SDS 백신 유통 진출에 지배구조 기대감. 그러나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 사업 진출에 선 긋는 삼성 SDS.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삼성 SDS 동령 암호 기술 이거죠. 자, 동령 암호 기술이 뭔가? 자, 이것을 한번 심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릿이 서울에 살고 있고 전화번호는 010땡땡땡땡의 땡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쿠팡 그런 데다가 기입을 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누군가 해킹을 해서 뭐야, 기릿은 여기 살고 전화번호는 이거구나.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암호화를 해서 저장한다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해킹해서 들어와도 뭐야, 암호 때문에 볼 수가 없네 라고 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결국 네이버에서 제 정보를 보려면은 그 암호를 다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 암호를 풀고 나니까 기릿은 서울에 살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땡땡땡땡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암호로 변경해서 다시 또 저장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사이에 약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그 암호를 풀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동령 암호 기술을 쓰게 되면은 이 암호를 풀지 않아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뭔가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암호를 안 풀고 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그걸 해낸 게 동령 암호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삼성판 현대오토에버 될까? 삼성 SDS 하루세 14% 급등. 아까 차트를 보셨던 엄청난 상승.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량 전장업체 인수설에 삼성전자와 합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합병 가능성, 이 얘기는 삼성 SDS가 상장했을 때 그때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날 주가가 급등한 데는 삼성 SD의 인수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시장에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 9.2%가 삼성물산 1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력 계열사 삼성 SDS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량 전장 관련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시장에 흘러나온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합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 SDS 지분 9.2%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삼성전자와 삼성 SDS 합병설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 SDS 측은 관련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20만원대 삼성 SDS 백신 유통 진출의 지배구조 기대감. 아까 그 뉴스에 이어서 삼성 SDS가 백신 유통에도 진출하는 거 아니냐, 그 기사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관련 유통신사업 진출설 호재로 급등.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 SDS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유통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테마이자 글로벌 시장을 대상하는 신사업이다. 여러분들도 직접 몸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S는 지난주 의약품 전문 운송업체인 용마로지스와 저온 냉동시설을 보유한 한국초조온 등과 해외에서 백신을 들여와 국내 거점에 유통하는 모의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초저온 보관 및 콜드체인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유통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 기사에는 적혀있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인데 왜 초저온이랑 관련돼 있지? 원래 백신은 이렇게 막 차가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백신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냉장고 수준 그 정도면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으로 나온 얀센, 모더나, 화이자를 보시면은 영하 20도 보관, 영하 20도 보관. 그런데 이 두 개는 양반입니다. 영하 20도 정도면 뭐 우리 집 냉동실도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화이자 거는 영하 70도 보관이에요. 영하 70도를 어떻게 만들지? 영하 70도면 진짜 우리가 생각도 못할 만큼 차가운 그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백신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죠. 유통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자 백신을 운송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접종한다는 거는 정말 그림의 떡인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도에 너무나 민감해서 조금만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죠. 그 뉴스를 아마 얼마 전에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상온 노출 의심, 독감 백신 맞은 소아청소년 등 3명 이상 증세. 네, 독감 백신 이런 것들도 상온 노출이 되면은 백신의 효과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한테 위험한 부작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온 노출은 절대 금기시가 되고,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을 수가 있고 신뢰도가 정말 높은 기업에만 맡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유통 사업 진출에 선긋는 삼성 SDS라는 기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삼성 SDS처럼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업계 백신 유통은 의약품 전문 수송업체가 맡을 것. 삼성 SDS가 백신 유통에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유통은 기존 의약품 전문 수송업체에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용마로지스, CJ 대한통운, 줄릭 파마, 지오영 등이 거론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S가 거절한 이유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혹여 잘못되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충분히 명예로운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백신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삼성 SDS가 도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요청을 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참여를 하겠지만 먼저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힘들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뒤에 계속 살펴보시면 그렇구나, 이래서 삼성 SDS가 이거를 더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뭔가 좀 잠깐, 지금까지 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삼성 SDS랑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의 뉴스는 약간 노이즈에 가깝기 때문이죠. 백신, 삼성전자와 합병설, 지배구조, 다른 회사 인수, 이런 것들은 삼성 SDS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진 않죠. 물론 관련이 있지만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런 노이즈를 차단하는 그런 스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식은 진짜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 SDS 진짜 무슨 회사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딱 두 개예요. IT와 물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뭔가 전문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지만 심플하게 다가가자고요. 자,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사는 IT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IT 서비스는 크게 비즈니스 솔루션과 클라우드 앤 ITO 서비스로 구분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정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패스. 자, 그리고 당사는 삼성 관계사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SDS는 삼성 계열의 전산실 아니면 총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ES 생산관리 시스템,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등 삼성 관계사의 IT 서비스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 관계사 정보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블록체인, AI, 애널리틱스, 인텔리전트 팩토리, 리테일 매장 혁신,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IoT 등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딱 두 개입니다. 생산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이 두 개를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관련된 회사들은 핸드폰,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걸 만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될 겁니다. 그런 오류를 직접 체크하는 그런 솔루션도 직접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절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는 것도 삼성 SDS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물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BPO 사업은 자체 개발한 물류 통합 관리 플랫폼 첼로와 SCN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통합 물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전자 전 세계 사업장이며 관계사 확산 및 글로벌 고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성장하면은 삼성 SDS도 무조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성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을 보시면은 최근 2021년, 2022년, 2023년에 4%, 7%, 8% 성장할 것을 예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의 70%는 북미와 유럽이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성장은 중국, 신흥아시아 국가 등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물류 BPO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는 18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4%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TMI 시간입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삼성 SDS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IT와 물류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겠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경기에도 민감한가? 그럼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았나?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물류 같은 경우에는 100% 영향을 받았다. 무조건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I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경기랑은 좀 둔감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국내 IT 서비스 산업은 IT 장비를 비롯한 유무형 자산 기반의 설비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IT 서비스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서 영업 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교체 및 정비 주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게 IT 설비 투자는 경기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시스템의 주 수요자인 기업들이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IT 부분 투자부터 보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필요합니다. 저의 뒤를 이렇게 든든히 서포트하는 삼성 SDS가 필요는 하지만 잠깐만, 내가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아. 일단 너는 그냥 그대로 쓰자고. 너는 그대로 쓰고 우리가 급한 거부터 끄고 맨 마지막에 너에게 투자할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도 경기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물류 서비스는 세계 경기 순환에 따른 물동량 변화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IT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썩어 난다면 정말 좋은 차를 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집어넣은 풀 옵션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이 차는 정말 일을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샀다면 거기 위에 뚜껑이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달지는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사업 부문별 주요 재무 정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IT와 물류 어디가 돈을 더 잘 벌게요? 정말 놀랍게도 매출액을 보시면은 50%대 50% 정말 1대1 비율로 이쁘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달랐어요. IT 서비스는
무려 비율이 90%에 가깝고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거의 한 15% 정도 그 정도를 달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BPO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IT 서비스랑 똑같았지만 영업이익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고 영업이익률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뉴스가 이제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한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백신 유통 산업은 잘해야 본전이고 혹여 잘못되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모르겠는데 돈 또 얼마 못 버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 SDS 리포트가 최근에 이렇게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적정 가격을 보시면 다 20만원 위를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SK증권에서 나온 25만원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정책적 수혜와 그룹사 투자 확대라는 제목을 갖고 있군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객사의 IT 투자 지연으로 IT 서비스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아까 보셨죠? 경기가 안 좋으면 IT에 먼저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겠으나 2021년에는 점진적인 IT 투자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2019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회복할 전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적 수혜와 그룹사 투자 확대 기회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 정부는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유망 산업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바 관련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SDS의 사업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이제 돈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말 그대로 썩어 나니까 차에다가 옵션을 달아야겠죠. IT 부분에 투자 확대 여력이 생김에 따라 2021년 삼성 SDS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영업이익 보셨죠? 영업이익 보시면은 물류 부분이 1.5%에서 2%가 채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17%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삼성 SDS의 주요 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22.5%, 삼성물산이 17%,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9.2%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삼성물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지분율이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띠링! 이 영상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닌 여러분의 주식 공부를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절대 금지! 항상 의심하시고 또 항상 검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나오면 이제 거의 이 영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실적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그다음 영업이익률은 한 15% 정도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8% 정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물류와 IT의 차이가 커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IT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17%에서 18%까지 좋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퍼는 20배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퍼가 20이면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그냥 싸지도 않고 그냥 딱 적정한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불과 35% 밖에 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S 10입니다. 최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 되었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당연한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아니죠. 한 달 전만 해도 한 18만원 살 수 있는 걸 지금 20만원에 사라고 하니까 조금은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그 말이 딱 맞죠. 이 가격대가 봄이었구나. 자, 그래서 여기를 매수를 하냐 마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한 15%에서 20% 더 주고 살 만한 기업인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SDS 주봉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5만원까지는 뭐 언젠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만원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거의 한 20% 정도의 상승입니다. 그게 물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상장 초기에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삼성 SDS는 IT, 물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아셨습니다. 삼성이 클수록 같이 크는 기업, 장점이자 단점이죠. 매년 10% 정도의 성장, 현재 거기에 합당한 가격, 싸다고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딱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렴했죠. 자, 그리고 지분, 합병 등의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본질의 가치를 보자면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하는 일이 너무나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 영상 제가 오른쪽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삼성 SDS가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의 SDS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정말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